안녕하십니까. 1급 배정한자풀이 11번째 시간입니다. 사실은요, 배정한자 1급, 그것도 10회 이상 넘겼다. 이제는 여러분이 거의 달인의 경지에 왔죠. 내공이 쌓였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내공이 쌓인 건 내공이기도 하죠. 바로 들어갈게요. 이런 농담하면 거의 왕따를 시키는 경우가 있던데, 바로 첫 번째 글자 알아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우리는 이것을 언덕이라고 많이 배웠고요. 또는 좌부변, 우부방에서 많이 배웠던 글자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좌측에 붙었든 우측에 붙었든 언덕이나 고을과 관계가 있고, 그 옆에 글자는 햇빛과 위에 작다라는 뭔 느낌이 있죠. 즉 무슨 이야기냐면 언덕 같은 벽의 조그마한 틈이라는데, 그 틈에서 햇빛이 들어오죠. 조그마한 틈 사이라는 데서 이것은 틈 또는 결점 또는 흠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틈극자에 망아지고 하면 극구라는 아주 재밌는 고사가 있죠. 요즘 말로 말하면 자동차 타고 가다가 잠깐 문틈 사이로 보이는 자동차를 내다보는, 즉 대문이 조금 열려 있는데 지나가는 자동차 잠깐 본 것 같은 세월의 흐름이 굉장히 빠른 경우를 비유해서 극구라고 합니다. 물론 요즘은 망아지구가 아니고 극차, 자동차를 써야 되겠죠. 세월 돌아보면 금방입니다. 긴 것 같은 하루요. 쌓여서 보면 10년 잠깐입니다. 왜냐고요?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느낀 것 단 하나, 시간은 틈이다. 잠깐이란 얘기예요. 어느 학생이 뛰어나다면 그것은 틈을 잘 활용한 학생입니다. 모든 시간은 비슷하죠.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잠잘 때까지 모든 사람의 패턴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틈을 사용한 학생은 나중에 보면 뛰어난 재주가 있습니다. 극구는 바로 그러한 것을 경계하는 자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쨌든 한자의 틈 시장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글자 같이 보겠습니다. 사실은요, 이 부분만 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지만 이렇게 해도들간이라는 글자와 그 다음에 옆에 창과가 붙어서, 물론 갈래진 창의 모양이죠. 즉 해도들간자에다가 창과를 더해가지고 해가 돋듯이 갈래진 창이 번뜩인다는 데서 이게 갈래진 창 극자입니다. 그래서 극순 그러면 창과 방패라는 뜻이고, 창모자 써서 모순 그러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가 되겠죠. 창모, 방패순, 이러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모순에 대한 고사도 있죠. 이 창은 무슨 방패든지 뚫는다. 이 방패는 무슨 창이든지 막아낸다. 둘이 만나면 모순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제각각 자기가 잘났다고 하지만 그러한 사람끼리 만나면 모순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갈래진 창 극자는요, 자세히 보면 해도들간자가 옆에 있어서 변형이 됐다는 것만 알아도 여러분이 금방 이해될 겁니다. 사실 만화 같은 데서 보면요, 구름 같은 데 끼어 있던 해가 빗살을 갈래져서 비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갈래진 창이 햇빛에 번뜩이는 모양을 본다는 것이 창극자라는 얘기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글자가 여러분에게요, 또 이야기로 전해질까요? 이번 글자는 언뜻 보아도 똑같은 게 두 개 겹쳐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같이 보죠. 사실은 이자 하나만으로도 가스랭이 치자입니다. 즉 가시가 붙어있는 그러한 치라는 거죠. 그것이 두 개 붙어 있습니다. 즉 가스랭이를 겹쳐서 가시나무의 뜻을 강조한 경우죠. 그래서 이거 가시나무 극자입니다. 형극이라고 해서 가시형, 가시극 그러면 나무의 온갖 가시를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 우리 안중근 의사가 쓴 일일 부독서면,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구생형, 입에서 가시가 돋는다. 형극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때 가시극자 쓰고 가시형자 씁니다. 즉 온갖 나무의 가시를 가시극, 가시형, 그래서 형극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서 가시가 돋는다. 과연 가능한 건지요? 여러분, 책은 가까이 할수록 가까이해지지만 멀리 할수록 절대히 가까이 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책은 손에 놓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비결이죠. 책을 손에서 빼내지 마십시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어떤 글자가 또 여러분에게 다가갈까요? 사실은 모든 글자들이 조합의 원리가 있고 그 속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빠져보는 것이 여러분이 할 일이겠죠. 같이 보겠습니다. 오랑캐 근이라는, 또는 이게 진흙근이라고도 하죠. 그 옆에
백견자를 합쳐서 뵐근자가 됐습니다. 즉 오랑캐 꽃이 진흙에서 피든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데서 이건 뵈다, 즉 뵙는다라는 뜻의 뵐근자죠. 근친 그러면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와서 친정, 어버이를 뵈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실은요, 이때 근자 자세히 보면 뵐근인데 이게 뵌다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보는 것을 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뵐근은 누가 봐도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 높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과 정한 이치, 같은 이치가 되겠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한자가 수많은 자들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됩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한자는 결합되면서 이야기고 그 이야기 속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무언가 논술적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또 다른 글자 같이 보겠습니다. 밥식, 즉 먹을식 옆에 진흙근, 즉 먹을 것들이 진흙처럼 땅이 황폐해져 가지고서 먹을 것이 곡식이 익지 않았다. 이건 흉년이 든 거다. 그래서 흉년들 근자죠. 즉 먹을 것이 익지 않아서 무엇인가 흉년이 들었다는 데서 흉년들 근, 흉년이란 뜻이에요. 우리 그래서 기근 그러면 뭡니까? 굶어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먹을 양식이 없어서 백성들이 굶주리는 걸 기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줄일 기자는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씁니다. 물론 이게 더 약자처럼 쓰이지만 어쨌든 굶주릴 기자입니다. 그리고 근자는 흉년들 근.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어느 오지의 땅들에서 기근에 시달리다 할 때 기근은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러나 원칙은 이게 더 맞겠죠. 왜냐하면 굶주릴 것은 먹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굶주리는 겁니다. 싹이라도 나오면 그거라도 키워서 먹는다지만 아예 싹쓸이 되는 땅을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굶어 죽을 것을 알게 되죠. 이것이 김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이번 글자는 이불금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이재금 밑에 오드이. 무슨 이야기죠? 지금 이제 막 옷을 벗고 덮고 있는 천이라는 데서 이건 이불이다 해서 이불금자죠. 우리 원앙 금침 할 때 금침은 바로 이불과 베개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먹는 정 때문에 식구라는 단어가 생겼고요. 원앙 금침 할 때 같은 이불 쓰고 같은 베개 베고 자는 데서 금침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자연적이고 좀 편안한 상태는 없죠. 사람 누군가가 만나서요, 같이 기대고 싶다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은 없어요. 그것이 식구가 됐든 애인이 됐든 동료가 됐든요. 중요한 건 같이 한다는 거죠. 이불금자를 자세히 보면 오디가 밑에 있고 이제금자가 있습니다. 이제 막 옷을 벗어놓고 덮는 천이 이불이었다는 얘기죠. 요즘이야 침대 생활이지만 옛날에야 어디 뭐 그렇겠습니까? 덮는 거라고는 이불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글자가 이불금자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사실은 모든 자들이 이렇게 당시 상황에만 맞게 만들어졌지 지금 상황으로 이해하려면 조금 불편한 글자도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손수 옆에 날짐승이죠. 날아다니는 짐승 금자입니다. 즉 세금이라는 자죠. 손으로 날짐승을 사로잡는다 해서 사로잡을 금자입니다. 사실은 사로잡는다는 것은 잡기 쉬운 걸 잡는 게 아니고 새처럼 날아다니는 짐승을 잡기 어려운데 손으로 잡는 걸 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금종 그러면 사로잡는 것과 놓아주는 것을 금종이라고 그래요. 우리 7번 사로잡고 7번 놓아준다는 고사도 있죠. 7금 7종. 누군가를 사로잡기를 7번이나 하고 그것을 풀어주기를 7번이나 했다. 이것은 전략가에 있던 제갈공명이나 한신이 했었던 행동입니다. 아주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대들면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이 세상 사는데 7금 할 것이 있고 7종 할 것이 있습니다. 7번 사로잡되 7번 놓아줄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자신감이고 여유죠. 바로 끌어안기 작전입니다. 이 세상 살다가 보면요, 배척할 것보다 껴안아야 될 것이 더 많은 세상이 됐죠. 또 다른 글자 보겠습니다. 오대변의 금할금이라 같이 보겠습니다.
옷의 변에 금할금. 즉 옷이 풀어지는 것을 금하는 부분이 어디냐? 그건 옷깃이다 해서 옷깃을 여민다고 그러죠. 그래서 옷깃 또는 옷깃을 여민 속, 가슴 속에 생각까지 나타납니다. 즉 옷깃금, 가슴금, 생각금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금도 그러면 남을 용서하는 도량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손을 잡고 안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슴금자, 옷깃금자, 생각금자까지 된 겁니다. 금도 그러면 남의 잘못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걸 금도라고 그래요. 세상 살다가 이러한 단어 한 번쯤 실천해보는 것 멋진 일이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글자냐면요. 손수에 미칠 급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이건 손이라는 건 누구라도 알고요. 이건 미치다라는 뜻입니다. 미치다 하니까 뭐 머리가 확 미치다는 뜻이 아니고 앞에 가는 사람 옷소매를 끌어당기듯 잡아당길 수 있도록 이르른다라는 뜻이죠. 즉 손으로 앞지른 사람을 따라 붙잡듯이 모은다는 데서 걷어 모을 집자입니다. 급자입니다. 즉 다룰급이라고도 하고 거두어 모을 급 또는 미칠급이라고 하는 자죠. 우리 그래서 급배 그러면 빼앗고 나서 밀어 제치는 거고요. 취급주의할 때 취급은 물건을 다루는 걸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뭐냐? 손으로 무언가 미치듯이 다루어 모은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두어 모을 급자입니다. 우리가 취급주의하면 결국은 무엇이 취급주의냐면 어떠한 물건을 다루어서 미칠 때 그것에 취하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요. 어떠한 물건이든 취급주의할 필요는 있어요. 그것이 글자가 됐든 물건이 됐든 말이죠. 자, 그럼 또 어떤 자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마찬가지로 삼수가 들어갔습니다. 같이 볼까요? 삼수변 옆에 미칠 급자. 무슨 이야기일까요? 물을 미친다. 즉 물이 이르른다는 데서 힘쓰다, 물 길어 올린다 이런 뜻으로 물기를 급자입니다. 우리 급인 그러면 물을 길어 올린다라든가 또는 물을 당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 급인 그러면 물을 길어 올림 또는 물을 끌어댄다는 얘기죠. 즉 물 있는 대로 두레박을 넣든 무엇을 넣든 물이 이르르게 한다. 이건 물 기를 급자예요. 사실은 물 기르는 일은 무엇로 할 수밖에 없냐면 두레박으로 하는 거죠. 즉 물에 두레박이 이르르게 해서 물을 끌어올리는 걸 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물 기를 급 이렇게 하는 거죠. 급수 시설이 좋다. 무슨 얘기예요? 물 기른 시설이 좋다는 얘기죠. 이럴 때 쓰는 물 기를 급자 꼭 알아두면 좋겠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자가 나올까요? 사실은 수많은 글자들이 있어도 그 많은 글자들이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에게 논리적이거나 또는 철학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번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볼까요? 언뜻 보면 두 이 안에 가로알이나 날일 하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것은 원래 이편 땅과 이편 땅, 즉 물이 흐르는 곳에 이쪽 땅과 이쪽 땅이고요. 이건 원래 배주가 달월로 바뀌었다가 달월이 날일처럼 바뀐 경우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이쪽 언덕과 이쪽 언덕 사이에 배를 띄워가지고 배가 항상 이쪽 갔다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이게 뻗칠금, 걸칠금 또는 편선이라는 자입니다. 즉 배가 이쪽 언덕과 이쪽 언덕을 왔다 갔다 한다. 즉 물건을 갖다 준다. 그래서 이쪽에서 물건을 실어서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노를 저어야 되고 그것은 힘을 뻗치는 길이다 해서 뻗칠금, 펼금, 걸칠금이란 자가 됐죠. 우리 금고의 세월을 보내다 금고, 옛날까지 걸침, 영원한 걸 금고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보면요. 뻗칠 금자 하나만 알아도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면 펼선이라든가 이런 글자를 알게 돼요. 그 안에 집면, 즉 간머리라고 하는 것을 덮어 씌우면 집집마다 임금님의 조서를 뻗치게 해준다 해서 펼선자입니다. 즉 어떠한 그 법적 조례를 집집마다 가가호호마다 이르르게 한다는 얘기죠. 펼선. 그래서 우리가 독립선언서 선포할 때 선자는 펼선자입니다. 선서 뭐 이럴 때 쓰는 자입니다. 또 다른 글자 알아보도록 하죠. 이런 것처럼 한자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게 만들어지고 그 이유는 여러분에게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만 그 설득력에 빠져보지 못했을 뿐이죠. 이번 글자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요, 창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건 이재금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장식이 달린 긴 창자죠? 창 못자니까. 물론 이것은 갈래진 창이 아니에요. 장식이 달려있는 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긴 창이 지금 번뜩인다는 데서 자랑하다. 나 창 하나 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나 카리스마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 카리스마. 네, 그렇게 지금 막 자랑하는 데서 자랑할 긍자죠. 우리 긍지를 지닌다. 즉 긍지는 믿는 바가 있어서 스스로 자랑하는 일을 긍지라고 그래요. 이 세상 살면서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 없는 것처럼 매력 없는 경우가 없어요. 아무리 하자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매력적이고 자신감 있을 때 남들한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도 없는데 누가 자기 자신을 믿어주겠습니까? 여러분, 긍지를 가지십시오. 왜냐고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다는 얘기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자신감 있게 다음 글자 한번 봅니다. 제주기자죠.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 인변 옆에 지탱할지. 즉 무슨 얘기냐. 사람이 손에 나뭇가지를 받치고 있는 모습에서 제주다 또는 광대다 해서 이거 제주기, 광대기, 기량기 이런 뜻이 있죠. 이건 물론 기량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량자는 제주량자입니다. 그래서 기량 그러면 수완이나 솜씨를 이야기하죠. 이 기량 이렇게 써놓고 이걸 우리말로 옮겨라 그러면 어떻게 한자를 풀이할 것인가. 한자어를 이때는 솜씨, 제주 또는 수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은 또 어디에서 나오죠? 자기 자신의 실력에서 나오죠. 실력을 일단 쌓을 때 더 자신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실력 쌓으면서 겸손해지지만 쌓을수록 자신감은 생기게 돼 있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어떤 자가 있을까요? 이번 글자 같이 보겠습니다. 계집녀 옆에 지탱할 기. 이게 무슨 자가 됐을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계집녀 옆에 지탱할지. 즉 여자가 절개를 지탱하지 못하고서 모든 남자에게 마음을 준다면서 이게 기생기자입니다. 즉 여자가 자기의 어떤 재주만을 믿고서 인생 살아가는데 지탱목수로 삼는 것이 남자 마음 흔들리게 하는 것. 이것은 기생이었다 해서 기생기자죠. 우리 창기 그러면 몸을 파는 기생을 이야기하죠.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지탱할 게 있고 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 하나죠. 다른 거 없습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가 순수한 거죠. 마음 하나 잘 붙잡으면 이 세상 사는데 멋지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시간에 마지막 글자지 싶은데요. 이 글자를 자세히 보면 기약할 기자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달월의 위치가 바뀌었을 뿐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극이 밑에 달월. 원래 극이 옆에 달월이 오면 기약할 기자입니다. 기약할 기자하고 어원은 비슷해요. 즉 기약한 그날이나 그 달이나 또는 그 시간이 돌아온다는 데서 이건 돌자입니다. 돌. 우리 한 돌, 두 돌 할 때 돌기자입니다. 우리 기년 그러면 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돌잔치 간다 그러면 뭐예요? 기연에 간다는 얘기죠. 돌기자니까요. 그런데 이 돌기자를 기약할 기자하고 어떻게 다르냐? 기약할 기자는 극이 옆에 달월, 즉 그 달을 통해서 원래 약속하다 보면 남녀가 꼭 저녁에 만나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물레방앗간이 있든 어쨌든 그 달의 모양이 보름달이 되든 초승달이 되든 언제가 되든 그때를 정해서 만나자 하는 건 기약할 기이고 그 달이나 그 날이 꼭 돌아온 것은 돌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돌기자는 극이 밑에 달월이 품어져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언제나요 한자는 논리적으로 외우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